지금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생사가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다 발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어떤 대상이 언제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왜 이런 형태로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전망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출연하시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정희의 국가론이 있고 예.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론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좀 애매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가 또 따로 있고 예. 그 이후에 9년 동안 따로 있고 그래갖고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개념보다도 대한민국은 통치 체제에 따라서 국가의 개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되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예. 한 25만 년 내외 전부터 지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25만 년 전부터. 그리고 언어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지적인 혁명이 일어난 게 약 7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혁명이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가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긴 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원시적인 예. 형태의 국가가 생긴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쯤 전에 나라 세우셨다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반도의 국가 형태가 좀 대충 갖춰지기 시작한 게 뭐 멀리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던 문명들이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네. 다 엉기게 되잖아요, 서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공, 북진 통일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안보국가예요, 안보국가 이게. 치안국가 또는 안보국가고 네. 그 당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또 관료들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산업화 계획 이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 거부해서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예.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는 공산당 하는 거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달라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 네. 그리고 입으로만 북진 통일을 외치고 전쟁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정부였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지. 자기 권력에만 네.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은 또 그런 이념적으로 볼 때 그런 국가가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 그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 강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도 정당하다. 정당해질 수 있어. 네. 이렇게 믿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 문제를 산업화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그 반공 이런 예. 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발전국가를 붙인 거예요. 네.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 4.19 후에 예.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 이제 있던 예. 그 장면 총리 그 내각에서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5.16 전날이에요. 아, 그렇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박정희 게 아니었었네요, 박정희가, 그러면. 예, 원래는 유엔 기구에서 예. 한국이 권했다는 한국 거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 이제 유럽 마샬 플랜이나 예. 뭐 혹은 다른 제3세계 빈곤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예. 줬어요. 예. 최초의 계획을.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집행되기 전에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으니까 예. 정권이 5.16이 나면서 그게 폐기될 상황이 됐는데 박정희 장군이 예. 그걸 가져다가 예. 더 보충해가지고 그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63년도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경제성 발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투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발전국가로 올라선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국가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18년간 있으면서 한국 경제를 전통사회에서 예. 산업사회로
이제 전환하는 이륙 단계를 그때 거친 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뭐 엄청 고소득을 올리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 대한민국 호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닦고 이륙을 준비하고 실제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 기간이에요. 18년 동안이. 그때가 이제 발전 국가고 그게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날 때까지 한 200년, 300년 기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딱 30년 만에 통과를 한 거죠. 30년 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하더라도 그게 딱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무척 압축 발전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5km짜리 활주로에서 이륙했는데 우리는 한 500m 활주로에서 그렇죠. 이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민주국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배고플 때는 대통령이 미국 원조 밀가루 가져다가 막 집집마다 돌리고 이러니까 표 찍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좀 뭐 독재 좀 하면 어때? 뭐 배고픈데 그래도 월급 받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주먹으로 패면 맞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닫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한 1,000불, 2,000불 이렇게 되니까 밥은 먹는단 말이야. 밥만 먹고 사냐고. 할 말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 게 1979년도 그때예요. 12.6 사건이 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둘러싸고 그 권력 집단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게 12.6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김재규 씨가 그걸 가로막고 있던 자치처를 쏴 죽이고 대통령을 안 죽이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죽여버린 거지. 그럼 그때 삼김 씨가 경쟁을 해서 뭐 김정필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 씨가 갑자기 구국의 결단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발전국가 단계를 연장을 시킨 거구나. 7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항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국가를 토대로 해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죠. 그때.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국가의 모습을 뻔듯하게 갖추고 이제 좌파, 진보진영 또 노동조합, 농민회 이런 데서 복지에 대한 요구를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고 있다가 지금 역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9년 동안 지금 다시 토목건설의 시대로 그러니까 안보국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시대로 간 게 이명박 정권 때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안보국가의 단계로 간 게 박근혜 정권 때고 이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제 79년에 그 권력 내부에서의 갈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년대 이른바 이제 그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청학년 그다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국민들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기에는 아직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외신도 보고 뭐 똑똑한 청년들이 한 거지 그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결합이 안 됐다가 이제 1979년 10월에 부마 항쟁 때 이게 확 불이 붙잖아요. 부산 마산 김영삼 총재를 탄압한 거 제명한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0년 광주항쟁은 또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이제 부마항쟁 같은 걸 전국에서 다 하기로 약속해 놓고 딴 데는 못 하고 광주의 대학생들만 그 데모를 하고 시민들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만 고립된 거죠 그때. 광주만 고립이 돼서 결국은 민주국가로 이행을 못 하고 이제 진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7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국가, 안보국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광주 민중항쟁을 한 지역의 항쟁이 아니라 전국의 항쟁, 전국의 주요 대도시의 이 동시다발적인 도시봉기로 이걸 확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7년 내내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이런 끝에 1987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국 확장판이 벌어진 게 6월 항쟁인 거죠. 그 6월 항쟁의 힘으로 한국이 비로소
이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그런 발전국가, 안보국가로 퇴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해버린 거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좀 기반이 굳혀졌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러면 뭐 발전국가 또는 안보국가 때로 완전 퇴행했냐? 그건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과 이런 자들이 퇴행을 한 거고 시민들은 뭐 촛불 들고 지금 씩씩하게 잘 싸우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죠. 그 당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또 관료들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산업화 계획 이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 거부해서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예.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는 공산당 하는 거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달라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 예. 그리고 입으로만 북진 통일을 외치고 전쟁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정부였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지. 자기 권력에만 네.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은 또 그런 이념적으로 볼 때 그런 국가가 나서서 뭘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생사가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다 발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어떤 대상이 언제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왜 이런 형태로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전망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오늘 출연하시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정희의 국가론이 있고 예.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론이 있고 국가가 발생했거든요. 예, 국가가 생긴 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원시적인 예. 형태의 국가가 생긴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쯤 전에 나라 세우셨다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반도의 국가 형태가 좀 대충 갖춰지기 시작한 게 뭐 멀리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던 문명들이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네. 다 엉기게 되잖아요, 서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공, 북진 통일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안보국가야, 안보국가 이게. 치안국가 또는 안보국가고 네. 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 그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도 정당하다. 정당해질 수 있어. 네. 이렇게 믿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 문제를 산업화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그 반공 이런 거 예.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발전국가를 붙인 거예요. 네.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 4.19 후에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은 뭐 좀 애매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가 또 따로 있고 예. 그 이후에 9년 동안 따로 있고 그래갖고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개념보다도 대한민국은 통치 체제에 따라서 국가의 개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되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예. 한 25만 년 내외 전부터 지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25만 년 전부터. 그리고 언어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지적인 혁명이 일어난 게 약 7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 혁명이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가가